네, 관광 가이드에게 빌린 돈 5천여만 원을 갚지 않고 폭행에 무릎까지 꿇게 한 의혹이 일고 있는 린다김 사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사건 당시 녹취를 바탕으로 사기와 폭행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린다김 측은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이번 린다김 사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측의 주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폭행당했다, 무릎 꿇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무릎 꿇었다라고 얘기하는 남성 가이드의 얘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인은 화장품 납품업자 그리고 관광 가이드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31살 정모 씨가 고소인입니다. 이 고소인이 인천 영종도 호텔 카지노 인근에서 파라과이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 여성으로부터 린다김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는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 어허. 이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건데요. 근데 고위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제 린다김 씨가 통화를 여러 차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설마 돈을 주지 안 주겠나. 여기에다가 또 본인도 이제 인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틀 뒤에 받기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예.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돈이 카지노 비용으로 사용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린다김이 자신을 손으로 어깨를 밀쳤고 또 뺨을 때린 동시에 욕설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해서 본인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폭행 직후에 그 제보자 그러니까 고소인이 자신이 녹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건 당시에 이제 자신이 녹취했다고 주장한 녹취록과 그리고 그 고소인 정 씨의 말을 직접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린다김의 얘기, 그다음에 고소인의 얘기죠? 예. 난 있잖아. 내가 맞는 것보다도 난 내 이미지 내 명예가 더 중요해. 너 바이브 저기 막 자식 봐도 어린 놈 있잖아. 싸대기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몽둥이 있으면 나 까버리고 싶어 진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죠. 그랬더니 또 막 저한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막 어디 감히 나를 뭐 경찰에다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막 하시고 이거 쌍욕을 막 하시면서 너 돈 받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 이러시는 거예요. 모멸감이 느끼고 치욕감이 느끼는데 그래도 그 돈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눈 한 번 감고 무릎 꿇고 그냥. 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사실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YTN이 린다김과 만났습니까? 통화를 했죠? 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이제 린다김과 제가 어제 오후에 2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호텔방에 그 고소인 정 씨가 몰래 들어와서 홧김에 어깨를 밀치기만 했을 뿐이다. 폭행은 안 했다라는 건데요. 또 정 씨의 신분이 그 본인이 주장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린다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린다김과 어제 직접 통화했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밀치고 한 적은 있어요. 자는데 문 따고 방을 들어오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밀치기만 해서 그럼 뺨까지 맞았다고 그러시던데 그분은. 뺨과 어깨 사이를 스쳤어요, 나가라고. 그 카지노에서 그 돈 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인데 한두 사람이 빌리네요. 이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쳤는데 뺨과 어깨 사이를 스쳤다. 한마디로 예. 정당방위라는 건데요.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오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 시내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허위 또는 그 고소인의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정 씨가 린다김의 호텔방을 몰래 들어오는 주거 침입의 범행을 저질렀고 예. 또 녹음을 하면서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연출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폭행죄, 강요죄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가장 쟁점 사안이 뭐죠? 두 사람 사이에? 네, 일단 현재 양측의 입장이 보시다시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작성된 차용증도 있고요. 또 린다김도 본인이 인정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라는 점인데, 다만 그 지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또는 소위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게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정 씨는 자신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녹취를 수십 개를 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호텔 방에 과연 허락을 받고 갔느냐 안 받고 갔느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인데 자신은 호텔 카운터의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린다김과 직접 통화를 해서 동의를 받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다.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호텔인데 과연 본인 확인도 없이 들여보냈겠느냐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린다김 측은 이틀 만에 거의 10%의 이자를 얹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고 온 사람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연출된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고소인 정 씨와 그리고 린다김 씨의 변호인 측의 입장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서부터 그 녹음 장치를 해가지고 아예 상황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신랑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를 이분이 녹음을 하면서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호텔 로비 카운터에 가서 김기옥 씨 손님인데 좀 방에 연결을 좀 해달라. 본인 오늘 약속 날짜 됐는데 저 씨가 지금 올라갈게요. 네, 김기옥 씨가 알았어.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카지노에 쓸 돈을 알고 빌려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좀 네, 문제가 그 될 것 같아요. 부분도 지금 핵심인데요. 일단 고소인 정 씨는 자신은 평범한 화장품 납품업자고 필요할 경우에 사무실 공개할 수도 있다. 정말 집 이사 가기 위해서 모아둔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은 돈을 빌려준 이후에야 이 돈이 카지노에 쓰인 걸 알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린다김 씨 측은 그 정 씨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카지노 게임에 쓰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어제 변호인 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뭐 질의응답을 갖기는 했는데 다만 지금까지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와서 돈 달라고 했고 린다김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시작부터 녹음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좀 밝혀질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인천 중부경찰서가 인천지검으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소인 정 씨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오는 25일에 경찰이 린다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린다김 씨 측에서 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린다김 씨의 현재 모습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25일에 출석을 한다면 그 모습을 저희 기자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과거 이제 그 로비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벌써 저게 10여 년 전의 화면이거든요. 그 이후의 모습에 린다김이 어떻게 물론 중간중간에 뭐 그 예능 프로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